안녕하세요. 이해되는 프로그래밍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에는 이제 프린트나 기본적인 주석이라든지 뭐 연산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파이썬 이론을 접하면은 자료형부터 공부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료형을 먼저 배우고 다른 것들을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자료형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이게 왜 쓰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를 진행을 해보고, 오늘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자료형이란 것과 응용 자료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자료형에서 이제 기본 자료형이란 것과 응용 자료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하고, 응용 자료형은 추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부터 우선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프린트문을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사용을 했을 거라서 그걸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우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자료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 숫자의 형태, 그리고 문자열 형태, 그리고 불린형,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숫자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 값은 뭐 숫자예요, 문자예요 물어보면 그냥 숫자예요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들은 정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수, i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int라고 해요. 인티저의 약자. 그리고 실수 형태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3.14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플로팅 넘버라고 해서 플로트라고 이제 표현하고,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사실상 처음 보는 형태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막 고등수학 아니면 대학수학 뭐 이런 게 해서 코드로 짜지 않는 한 실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자열 형태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프린트문에서 역시 많이 봤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통해서 감싸게 되는데, 이 예시에 본 것처럼 name이라는 변수에 존이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 존에는 큰 따옴표가 두 개가 감싸져 있죠. 그래서 존이라는 값이 스트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스트링의 이제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추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부울 형태인데, 이거는 향후에 if문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문과, 그리고 while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조건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등호를 표현해서 이 값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경우에 판단해서 이제 이지 선택이나 아니면은 삼지 선택, 삼다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형태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시가 우선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코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형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수의 형태와 실수의 형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모든 값에 대해서 인수 또는 값이라 표현하는 그 값에 대해서 이 자료가, 이 값이 어떤 자료형이냐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떤 자료형인지 모른다 라는 거는 시작할 수도 없어요. 앞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인트입니다. 이 값은 뭐 정수입니다 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 10 같은 경우는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도 없죠. 정수예요. 그러다 보니 인트죠. 그런데 이 10을 x에다가 대입을 하기 때문에 x 역시 10이 되어버리고, 그 x도 역시 인트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y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3.14는 실수, 플롯이기 때문에 y 역시 플롯이 됩니다. 이러한 x, y 또는 10, 3.14 숫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숫자 계산을 통해서 계속 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연산자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프린트문에서 썼었는데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사칙 연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더하는 것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5 플러스 3은 8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뺄셈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하죠. 곱셈은 이 별표 표시처럼 되어 있는 이 에스트로크라고 불리는 이 별표를 사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서는 슬래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슬래시 쓰거나 아니면은 슬래시를 두 번 써서 정수 형태로 출력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한 번이면은 실수가 플롯이 나오고, 슬래시 두 번이면은 이 5 나누기 2면은 몫이 2고 1은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인 몫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나머지도 혹시 구하고 싶다면 퍼센트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곱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같은 경우는 이 곱하기를 두 번 하면은 2의 3승은 2의 3제곱은 8이라고 나온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A는 10을 넣고 B는 3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는 13이 나오게 될 거고, A 마이너스 B는 7이 나오고, A, B는 30이 나오고, A 나누기 B는 당연히 10 나누기 3이니까 3.333 하면서 저기서 쭉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A 나누기 B 했을 때 몫만 구하게 되면 3이니까 이렇게 슬래시 두 번을 하게 되고요. A 퍼센트 B 같은 경우에서는 A 나누기 B, 10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3승을 하게 3제곱을 하게 되면 100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가 있고요. 자,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산술 연산자가 나왔는데,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등호를 표현해가지고 값을 증가시키거나 계속 연속수로 변하게 됐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줄이게 되니까 더 좋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대입할 때 등호를 한 번을 사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 대입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대입을 하고 싶은 왼쪽에는 변수를 넣고 오른쪽에는 값을 넣어서 A는 5다 했을 때는 5로 A를 만든 거죠. 그래서 A는 앞으로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하고, 플러스 등호를 하게 되면은 A 플러스는 3,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A는 A 플러스 3이라고 이 값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쓰셔도 되고요. 왼쪽처럼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코드 쓰다 보면 빨리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왼쪽처럼 씁니다. 물론 오른쪽처럼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짧게 해서 어쨌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등호만 있을 뿐이지 이 앞에 있는 A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 값보다 마이너스 1을 하고 싶다. 그 값보다 곱하기 4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계산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줄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서는 연산자를 설명하니까 같이 나온 거긴 한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불자료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연산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칙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곱셈, 나눗셈이 먼저이고 뺄셈이 나중에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괄호를 통해서 계산을 원하는 것, 먼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지만 이 실수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문자들이 여러 개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가 나열되어 있던 문자가 이제 줄처럼 표현되어 있다, 아니면은 뭐 꼬아져 있다라는 표시로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감춰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큰 따옴표로 했으면은 끝날 때도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은 작은 따옴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name이라는 변수에 존이라고 해서 대입을 했어요. 그럼 name은 앞으로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존도 name도 자료형이 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문자가 하나의 스트링에 대해서 그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또 숫자형과 다르게 또 정의를 내리고 또 다른 똑같이 플러스지만 용법이 사용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이와 같이 string 1, string 2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게 보이죠.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했을 때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서는 hello 그리고 곱하기 3처럼 이와 같이 곱하기하고 숫자형을 갖다 넣으면은 이 숫자형만큼이 복사가 되어서 여러 개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문자열에서 지금 좀 이제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인덱스라는 개념인데 저희는 인덱스 같은 경우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 번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자열로 지금 여러 개의 문자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문자열에서 순서를 저희가 매겨놨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은 이 파이썬에서 python을 앞에서부터 0, 1, 2, 3, 4, 5라고 순서를 매긴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의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보면은 스트링이라고 파이썬에 대입을 하고 스트링 0번이라고 대괄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p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죠. 보통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라고 하면 당연히 2를 쓰게 되어 있는데 파이썬 같이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는 0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0번은 제일 첫 번째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스트링 3이라고 하면은 네 번째 있는 거 여기 h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 3이라고 표현하면은 h가 나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음의 인덱스입니다. 이게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0, 1, 2, 3, 4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6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이 아니라 만약에 오른쪽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파이썬은 6글자로 짧지만 문장처럼 길다거나 그냥 오른쪽에서 나는 그냥 오른쪽에 두 번째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는 마이너스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예시를 보면은 파이썬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n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인 h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리턴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인덱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리스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글자 하나씩 나와서 문자 한 글자를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 글자가 나오고 싶다면은 이 여러 글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것과 end를 나오는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스타트 쪽에 표현을 하고 end 같은 경우는 끝나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주의하는 점 end라고 했어. 그런데 end는 포함되지 않고 그 바로 앞에까지만 추출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타팅이라고 해서 스타트 엔드라고 나와 있고 스텝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스텝이 없는 예시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서 한번 할게요. 스트링이라는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넣고 대입을 하고 스트링에서 1에서부터 4라고 돼 있어요. 1에서부터 4니까 우리가 0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P는 제외하고 Y, T, H, O, N이 하면 여기가 O, N이 다섯 번째였어요. 근데 다섯 번째니까 5까지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4는 end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 앞에가 나니까 YTH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end는 포함되지 않고 그 직전까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가 없으면 기본값은 0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가 돼버려서 역시 pyth만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 3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도 역시
스트링에서 2부터 스타트에 2를 넣게 되면은 끝나는 값까지니까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2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가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몇 번 반복으로 해서 가지게 되는지 잘라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텝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많이 사용해보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여기서 슬라이싱의 스텝 같은 경우는 두 글자씩 두 칸씩 나뉘어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PTO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슬라이싱에서 이제 음수 인덱스도 역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위의 설명과 유사한데 역시 그냥 대신에 스타팅과 스타팅과 엔드에 이 마이너스 인덱스인 음수 인덱스를 넣는 것 뿐이라서 위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텝에 대한 설명도 했기 때문에 역시 예시만 볼 수 있으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덱싱에서 뭐 예외 처리 이런 거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이라는 거를 계속 파이썬을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위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양의 인덱스도 0에서부터 5번밖에 없어요. 음의 인덱스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인덱스가 당연히 스트링이 6글자밖에 없으니까 저게 한계예요. 근데 만약에 스트링에서 10번째 인덱스를 리턴해줘 라고 표현을 하면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서 이러한 문자열의 길이를 파악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length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length로 감싸서 이 length라는 함수로 감싸면은 총 당연히 7글자니까 7글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string length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글자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자열의 불변성 이라는 거는 뭐 이제 불변성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게 될 거예요. 뒤에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immut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string이라는 거에다 python이라고 넣었는데 나는 string 0번째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값을 j 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대입을 하면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는 글자가 다 그냥 엉켜 있는 애여서 차라리 스트링은 뭐야 라고 해서 재대입을 하면은 바뀌게 될 텐데 이 첫 번째 글자만 바꿔줘 라고 하면은 일부분만 수정할 수는 없어요. 한 글자만은. 그래서 이 위에 밑에서 본 것처럼 이제 스트링에다가 한 글자를 넣어서 다시 대입해줘 아니면 새로운 변수에 대입해줘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게 되고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우선은 참고하는 형식이고 다 예시일 뿐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메서드라는 거는 함수라는 게 있고 이제 함수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동작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서 각각의 이 형태에 따라서 속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열에서만 쓰는 함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쓰는 함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랭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당연히 영어였겠죠. 영어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로어, 그리고 대문자로 바꿔주는 어퍼, 그리고 좌우에 공백을 제거해주는 스트립, 그리고 어떤 글자를 새로운 글자로 바꿔주는 replace, 그리고 중간에 문자열을 잘라주는 split,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리스트 한 쭈플리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 보고 우선 이렇게 되게 많이 있구나를 참고하시면 돼서 find, count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함수도 되게 많이 보실 거고 메소드도 많이 보고 여러 개 있을 텐데 사실상 많이 외우면 좋긴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니까 아니면 다시 유튜브 보면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포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포매팅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값을 프린트문이라든지 스트링 같은 경우에서 이제 중간에 변수나 값을 바로 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name이라고 앨리스를 넣고 age는 25를 넣었는데 print my name is 뭐 my name 또 이제 I am 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금 그냥 플러스 연산자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중간중간 하나 넣는 경우로 쓰고 싶다면은 되게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라고 해서 기본 포매트를 쓰면은 %s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age 같은 경우는 d를 써요. 지금 디짓이라 해서 지금 d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d를 %d를 하고 그 스트링이 끝나고 나서 뒤에 %로 name과 age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써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my name is 해가지고 여기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를 쓰면은 중괄호를 쓰는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 점 포맷이라고 해서 역시 기본 포맷과 비슷하게 name과 age를 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위에 기본 포맷과 다르게 어떤 자료형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훨씬 좀 나아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쓰는 거는 fstring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3.6 이상에서 나왔는데 3.6 나온 지 꽤 돼서 그래서 저도 당연히 fstring을 씁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프린트 문에 스트링 시작할 때 앞에 f를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쓰는데 중괄호 안 했다 그냥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굳이 자료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발전한 형식을 하시면 fstring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스케이프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형,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자료형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열로 하다 보니까 이스케이프 문자를 같이 결합해서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백슬래시를 써서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래시를 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서 $1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이스케이프인 백슬래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케이프 문자, 백슬래시 아니 원단이 그거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래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백슬래시랑 어떤 문자랑 표현 이제 결합되면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래시 n을 하면은 줄바꿈이 된다. 뭐 이런 거 정도 예시를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서 멀티라인 문자열 같은 경우 나왔는데 앞에서 제가 주석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이전 강의에서 주석이랑 같이 하면서 지금 꼼수? 라고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우선은 설명 드릴게요. 멀티라인 이제 문자예요.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멀티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로 해서 여러 줄을 한 번에 문자열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석도 역시 똑같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사실상 멀티라인 문자열을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로 이렇게 묶으면 얘는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만 갖다 넣으면은 얘가 주석인지 뭔지 활용하지 않으면은 딱히 해석이 딱히 안 되니까 그렇게 쓴 걸로 저는 우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딱히 이게 언급되거나 어디 본 건 없는데 그래서 주석 처리할 때는 그냥 쓰게 되면은 이제 this is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 나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로서 그냥 쓰는 거고 만약에 대입을 하지 않고 그냥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로 하면은 얘는 스트링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스트링 값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스트링이지만 주석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다 정도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타입 에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타입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우리가 왜 자료형을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는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코딩하다가 에러 나는 경우인데 이걸 타입 에러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이라는 거는 문자형이죠. 그래서 자료형이죠. 자료형에 대해서 에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트랑 여기서 스트링이랑 서로 다른 자료형을 더하거나 곱할 때 이제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형에 따라서 얘가 연결하는 건지 아니면 더하는 건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인 숫자랑 텍스트인 이 스트링을 플러스로 하면은 이 두 개는 직접 연산할 수가 없대요. 더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넘버 같은 경우는 10을 스트링으로 그냥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10이라는 텍스트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감싸면은 얘를 큰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 주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형들 같은 경우는 int든 string이든 다 이러한 자료형을 바꿔주는 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서도 length 함수, 얘는 메서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영향 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문자열에서만 우선 쓰는 거지 숫자에 길이가 있다라는 거는 length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에러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역시 뭐 지금 이건 리스트 같은 경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한번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1, 2, 3, 4, 5라고 이렇게 순서로 넣었을 때 지금 인덱스 1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같은 경우도 문자열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값을 넣는 건데 이제 마이 리스트에 인덱스 문자열을 넣으면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넣으면은 순서대로 해서 이제 문자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인 스트링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제대로 넣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타입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형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너무 많죠.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타입 에러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 나오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료형을 바꿔서 동일하게 바꿔서 연산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타입 에러 나오는 주요 연산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이거 이제 서로 다른 거 연결할 때 방금 인덱스 그런 거 있고 이제 함수 호출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원하는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역시 뭐 타입이 다르다 이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풋까지 저희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풋과 부울까지 오늘 하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서 폼은 나오고 뭐 if은 나오고 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출력하는 경우는 print 함수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inpu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코딩할 때 값을 미리 대입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값을 받을 수 있는 input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name이라는 변수에 input 함수를 사용을 하고 enter your name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사용자한테 enter your name이라는 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용자한테 값을 받아요. 그럼 이 사용자한테 받은 값이 name이라는 변수에 대입하게 되고 이 name은 추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금 inpu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료형 중에서 스트링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계산하는 거, 숫자 계산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int라는 함수로 감싸줘야 돼요. 예시를 보면은 age의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게 되면은 지금 age는 스트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근데 int 함수로 괄호를 해서 이제 넣게 되면은 문자열을 정수로 바꾼 거죠. 바꾸게 되면 이때 age는 다시 숫자로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변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린트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방금 숫자가 됐으니까 다시 문자를 바꿔주는 건데 이건 되게 애매한 예시인 거고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제가 예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age라는 함수에 age라는 변수에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스트링이 되기 때문에 int를 활용해서 넣어요. 그런 숫자로서 넣으면은 저는 33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에 33살이라고 f 스트링을 활용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라는 변수에 역시 똑같이 이번엔 연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또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는 2024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연도에 202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이어에서 age를 빼는 경우에 이와 당신이 태어난 해는 1991년인가요? 처럼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인트로서 활용해야 되니까 인풋으로 값을 받고 형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실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예시는 참고만 하시고요. 잘 나온 예시는 아니라서 위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 입력받는 경우에서는 자, 예시를 보면은 여러 개 값을 받아서 리스트로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여기까지 하는 것도 되게 머리 아플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input이라는 함수에 enter numbers is separated by space 공백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numbers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numbers에 제가 값을 뭐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3 스페이스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뭐 공백이 아니라 다른 기호 구분자, 다른 기호로서 나눌 수도 있는데 기본값은 공백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값을 막 나눠가지고 리스트라는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 자료형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랑 문자 그리고 인풋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해하시는 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조건문을 이제 설명하게 될 때 그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선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